저희가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대구 경북 곳곳에 파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산 택시 노조 파업은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무기한 계속되고 있고 공공분야 비정규직의 경우 여전히 총파업의 불씨를 남겨둔 상황입니다. 경고파업, 무기한 파업으로 치닫는 대구 경북 내 혼란 상황을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 짚어봅니다.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 그리고 백경열 경향신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우선 경산 법인택시 노조 파업 상황부터 살펴보죠. 지난 11월 14일부터 파업을 이어오고 있는데 핵심은 아무래도 전액 관리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년부터 시행되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 핵심 골자를 보면은 그 운송 수익금 전액 관리제라는 제도가 시행이 되는데요. 좀 용어가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는 그 택시 기사분들이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이 이제 그 연료비나 이런 것들을 다 넣고 그 승객에게 돈을 받은 다음에 회사에다가 그 산학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산학금이 지금 현재 한 13만 원, 14만 원 정도까지 선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이제 회사에 돈을 주고 나머지 수입은 본인이 이제 수익으로 가져가는 그런 형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운송 수익금 전액 관리제가 시행되면은 월급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이제 번 돈을 다 주고 회사에서 돈을 받는 그 고정적인 수입을 얻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제도가 도입되게 된 배경은 그 서울이나 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돈이 되는 이른바 돈이 되는 경로 좀 멀리 가는 승객들만 골라 태우고 그 승차를 거부하는 이런 사태가 많았잖아요. 그러거나 또 이제 난폭운전 빨리 손님을 태우기 위한 이런 그 무분별한 경쟁 때문에 그 또 사고 위험도 많았고요. 이런 그 전반적인 서비스를 좀 올리기 위해서 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입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취지 자체는 나쁘지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 지역에 같은 경우에는 그 경산에서 법인 택시 노조 두 곳이 전면 파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셨듯이 이들은 이제 그 산학금을 폐지하고 완전 월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지금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핵심이 있는데요. 그 수익금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두고 좀 갈등이 있는 건데 지금 180만 원, 그러니까 노동자 1인당 월급을 18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측은 440만 원을 벌어와라. 그러면은 18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노동자 측에서는 180만 원 같은 경우에는 한 360만 원 정도로 잡아라. 이렇게 수익을 잡으면은 우리가 이제 1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8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그 노조와 노사가 이제 수차례 교섭을 벌였는데 성과 없이 지금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경산시청 앞에 가면은 저도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플래카드를 걸어놨어요. 다른 지역 노조도 힘을 좀 싣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440만 원이라는 그 사측의 주장이 말이 안 된다고 노동자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 그 150일, 160일 정도 이제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핵심은 이 제도의 핵심이 그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건데 전액관리제의 좀 도입 취지가 이런 것이니만큼 이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좀 정부와 아니면 지자체 이렇게 좀 택시 업계와 좀 협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관련 법인 택시 노조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열심히 해도 13만 6천에 하는 돈은 맞출 수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17만 6천에 하는 거금을 회사에서 요구를 하니까 저희들은 도저히 이거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업을 포기하고 지금 이렇게 파업을 하게 이르렀습니다. 뭐 지자체든 노동청이든 좀 노동자 입장 조금 이해해 주시고 우리도 과한 요구하는 부분 아니고 법에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는 좀 지켜달라는 거니까 조금 그거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조의 이러한 호소에 사측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량 휴업과 직장 폐쇄 신고로 맞서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백경열 기자께서 언급을 했습니다. 경산 지역에 이제 그 택시회사 두 곳에서 파업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택시 파업이라는 제도 개선에 따른 어떤 그런 현장의 후유증이잖아요. 제도 개선이라는 것은 어떤 그 앞서 언급했던 여러 가지 그 좀 더 이제 택시 운송 질이라든지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이제 시행됐는데 현장에서는 그게 이제 잘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경상 법인 택시 두 곳에서 이제 파업이 들어갔는데 회사들이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차량 휴업을 이제 신고한다든지 직장 폐쇄를 신고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강대강 그 대치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제 경산 지역에 두 곳에 지점을 두고 있는 한 이제 택시 회사 중방 지점에 대해서는 그 차량 호업 신고를 했어요. 네. 그다음에 평산 지점에 대해서는 직장 폐쇄 신고를 했고 또 다른 어떤 택시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차량 휴업 신고를 했거든요. 네. 노조의 어떤 요구라든지 노조가 협상을 일체 안 하겠다는 어떤 그런 강경한 어떤 회사 측 입장이거든요. 네. 사실 그 차량 휴업 신고라는 것은 사무실을 폐쇄시킨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직장 폐쇄라는 것은 뭐 파업을 이유로 뭐 그 노조에 소속된 어떤 직원들을 전원 해고하겠다는 이런 강경한 입장이거든요. 네. 이러한 입장들은 사실 노동자의 최소한 이제 권리를 주장하는 부분에서 길을 닫고 있는 거거든요. 네. 또 노동자를 주장하는 부분은 일단 어떤 간에 어떤 산업급 문제에서 전일 그 이제 쉽게 말해서 월급제로 이제 변화된 어떤 제도 개선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제 그 속에서 나타나는 뭐 여러 가지 의견 차이는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안 이루어진다는 게 문제죠. 네. 이런 과정에서 또 이제 경상시의 이제 행정에서도 뭐 택시가 이제 파업을 함으로써 생기는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이제 그 교통 불편 해소에만 집중하고 있고 네. 노조와 회사 측의 어떤 그런 중재를 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어서 이제 그 노조 측이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이슈토크 취재진은 사측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인터뷰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이들은 매출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사가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내는 사람들만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체제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경고성 파업에 그친 곳도 있었죠. 네, 그 일단 뭐 좀 경고성에 그치긴 했지만 앞으로 네. 좀 불씨가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우리 지역엔 역시 또 동구 혁신도시에 있는 그 한국정부화진흥원 노조가 하루 파업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그 네. 지난 22일이었는데요.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거 좀 많습니다. 그 흔히 이제 주장하는 건데요. 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해라 이런 요구를 좀 했습니다. 네. 세부적으로 좀 보면은 그 고용 형태에 따라서 임금 격차를 좀 해소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떤 처우 개선을 요구했지만 진흥원 측은 좀 아직 좀 재원이 부족하다 이래서 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정부가 공고한 인상률의 절반 수준인 0.9% 인상을 좀 고수하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노조는 지난 1월에 직접 고용했던 어떤 시설과 경비, 미화, 운전 직군 등 그 운영직 직군의 절반가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줬다면서 그 노동청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사측을 고소까지 한 상황인데요. 최저임금에 따르면은 식대나 교통비 등 생활보조나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이 월 환산액의 7%, 그러니까 차지하는 비중이 7%가 미치지 못하면은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이를 적용해서 기본급에서 식대를 빼면은 청소와 행정, 시설 노동자의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는 게 노동자들의 주장입니다. 네. 정보화진흥원 노조는 이 그 용역 노동자 시절에 그러니까 그 비정규직 전에 기본급과 별도로 식대를 었는데 이 임금을 포함을 하니까 그 정규직으로 나서 이게 그 포함이 됐잖아요. 산입이 됐거든요. 받게 받으니까 처우 개선 효과가 오히려 없다고 이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딜레마가 좀 여러 곳에서 좀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진흥원의 평균 임금이 직원 평균 임금이 1인당 7천만 원 수준인데 운영 직군은 5배 정도 덜 받는다. 이렇게 좀까지 차이가 난다. 이렇게 좀 상대적인 박탈감도 호소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직군과 일관적으로 인간 임상을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론 하루성 경고성 파업으로 좀 끝이 났지만 교섭에 진전이 없을 경우에는 직군별로 좀 순환 파업을 하겠다. 더 나아가서는 전면 파업까지 하겠다. 이런 카드를 좀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타결이 좀 됐던 공공분야 노조에서 또다시 파업이 진행되면 앞으로 좀 확산될 수 있는 우려도 네. 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파업의 불씨를 지필지도 모를 공공분야는 아무래도 지난 10월 타결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이 대표적일 게 아닌가 싶어요. 이 그렇습니다.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네. 일단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일정 정도의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그다음에 전국 공공운수 노조의 이제 전국 교육 공무직 본부, 그다음에 전국 여성 노동자 이분들이 이제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 회의라는 걸 결성했잖아요. 그래서 네. 지난 4월부터 이제 교육 당국과 이제 꾸준하게 이제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네. 이분들은 이제 7월에는 이제 그 총파업을 한 차례 했잖아요. 오늘 9월 달에는 고공농성도 하고 네. 10월 달에는 백인 노숙
그 단식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지난 10월 15일 날 이제 잠정적으로 합의안을 도출을 해냈거든요. 네. 이분들이 양측이 이제 그 사실 그 학교 비정규직의 이제 기본급, 뭐 근속수산 인상, 뭐 이런 것들은 잠정적으로 합의를 해냈습니다. 실제로 이제 공정임금제를 이제 그 현실화하겠다라고 이제 그 합의를 해냈는데, 실제로 공정임금제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추진하는 경제정책의 하나거든요. 사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뭐 고졸과 대졸,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이제 불공정한 임금 격차를 네. 줄여가지고 네. 사실 그 노동 시장을 어떤 공정하게 만들겠다는 어떤 취지거든요. 하지만 이런 어떤 과정에서도 여전히 앙금이 남아 있는 게 있어요. 네. 사실 뭐 물론 이제 그 공통급여 체계의 미적용 대상이라고 비정규직 중에도 이제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영어 강사라든지 뭐 스포츠 외래 강사라든지 이런 어떤 강사분들 뭐 직종이 한 50여 직종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분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제 그 보충 교섭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핵심이 네. 되는 것들 여러 가지 교통비라든지 뭐 그 각종 수당들이 좀 쟁점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또 다른 단시간 노동자 시간제죠.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어떤 별도의 어떤 교섭이라든지 교통비 기본급 산입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불씨로 남아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 교통비 지급분을 두고도 그 연대회의 쪽에서는 공통급여 체계를 그 이제 적용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어떤 뭐 단시간 내지는 뭐 그 강사 이런 분들도 일반 아침에 8시 출근 9시부터 이제 8시간 근무하는 이런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똑같이 네. 10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는 어떤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데, 사실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 6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분리를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 시간에 비례해서 교통비도 지급하자라는 어떤 그 주장을 합니다. 예를 네. 들어 가지고 이제 그 4시간을 이제 그 근무하는 그 근로자에게는 뭐 교통비 5만 원만 주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사실 이런 어떤 입장들이 웃기는 사실 아니들. 왜냐하면은 네. 어차피 직장을 가려면은 거리는 같거든요. 네. 근무 시간하고 별반 다를 게 없이 네. 똑같은 거리를 가잖아요. 그래서 네. 근무 시간 4시간 한다 그래가지고 교통비를 반을 줄이면은 그거는 이치에 안 맞잖아요. 이런 네. 어떤 그 노조의 주장도 있고 상식적인 어떤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노조들은 이런 여러 가지 안 들어가지고 뭐 근무 시간하고 상관없이 수당들을 10만 원 공통으로 지급하는 게 맞다라는 주장들을 계속 펴고 있고요. 그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성명서도 발표하고 여러 가지 주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기본급이라든지 근속수당 이런 것들이 이제 그 8시간 근무하는 공통급여 그 적용 대상 비정규직 노동자와 시간제를 근무하는 그런 비규직 노동자들이 차별 없도록 공정임금제를 역시나 실현해내라라는 주장들을 계속 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닷새 만에 끝난 철도 노조 파업도 불씨를 남기긴 마찬가지라는 분석인데요.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다행이긴 하죠. 그 20일 날 그 노조의 파업이 들어갔다 닷새 만에 25일에 네. 파업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25일 오전 5시부터 9시부터 단계적으로 좀 정상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노사가 지금 심한 의견을 보였던 좀 핵심 조건에 대한 합의는 좀 협의한다거나 아니면 뭐 좀 정부에 건의한다라는 식으로 지금 불씨를 여전히 남겨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재발될 가능성이 있어요. 먼저 좀 그 파업 상황, 합의 사항을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네. 닷새간 이어진 파업 끝에 양측은 노사는 그 2019년 그 올해 임금을 전년 대비 1.8% 인상하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회사 직원의 임금 수준을 개선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 이런 하는 좀 일단 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그 노사와 이제 국토교통부가 인력 충원 문제를 협의하겠다라고 한 부분과 그리고 고속철도 지금 KTX와 민영인 그 SRT를 통합하는 문제를 두고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네. 이게 노사와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 두 가지 사항이 좀 가장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지난해 6월에 이제 그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바꾸겠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합의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2020년이죠. 내년부터 이거 좀 적용하겠다라고 합의한 바가 있었는데요. 네. 이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3조 2개도 4조 2개도 이틀 일하고 이틀 쉬게 되는 이런 그 근로 형태가 되게
이루게 되는데요. 사측은 근무체제를 좀 바꾸는데 그 1,865명을 충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상황이고요. 네. 노조는 이보다 2배 많은 4,400에서 한 4,600여 명까지 좀 충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여기에 또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양측의 주장이 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용역 결과를 다시 산출해서 보고를 하라 이런 내용인데요. 일단 재원 산출 근거가 없다. 이런 내용을 좀 제시를 했고 네. 또 1,865명 이 인원보다 더 줄일 수는 없는가라는 방안을 또 제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용역을 지금 벌였지만 다시 한번 용역을 해서 하라는 것과 사실상 다름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두고 노와 사 그리고 그 또 국토부와의 갈등이 지금 재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SRT와 KTX를 통합하는 문제 이 부분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노조 같은 경우에는 그 KTX와 SRT의 통합을 하는 그런 로드맵을 좀 제시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지금 그 오송역 그 철도 탈선 사고도 나고 몇 차례 네.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전 연구 영역이 진행 중이에요. 이게 내년 4월까지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이 네. 영역이 끝나기 전까지는 통합 논의를 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지금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안을 두고 좀 그 갈등이 재현될 우려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한편으로는 십수년째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공무원 노조도 문제가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는 2002년에 다시 출범했잖아요. 출범 당시에 공무원이 노조를 할 수 있는 성격이 되느냐라는 네. 논란도 있었고, 그다음 계속 이제 법의 노조로 되오다가 지난해 이제 16년 만에 법내 노조로 이제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초기에 이제 공무원 노조가 초기 출범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죠. 2004년, 2005년 때 여러 가지 집회도 하고 서울에서 뭐 대규모 집회도 하고 여러 가지 뭐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어떤 집회로 이제 평가되면서 집회에 참가한 뭐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 제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해고됐던 공무원들이 136명입니다. 네. 136명인데 이들이 여전히 아직까지 해직 상태에 이제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었으면서 이분들이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저질렀던 어떤 그런 해직의 사태를 문재인 정부가 이제 실마리를 풀고 해결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직 관련된 해직 노동자의 복직 관련된 특별법 네. 통과를 꾸준히 이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올해 말 기준으로 이분들이 이제 정년 37명이 아마 정년을 맞았고 그래서 아마 네. 5분이 세상을 이미 등졌습니다. 네. 특히 뭐 대구 같은 경우도 4명이 있고 경북에서도 뭐 안동이라든지 상주라든지 해서 3명이 있습니다. 7명이 있는데 그 중에 대구에 한 분이 이제 구청에 근무했던 분이 지난해 우울증으로 이제 역시 목숨을 끊었거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안타까운 이제 사연들이 계속 잇따르면서 이분들의 어떤 복직에 대한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사실 정년이 점점 이제 다가오는 공무원 해직자가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직 특별법 통과가 점점 이제 뭐 시급해지고 있고요. 이제 최근 이들이 이제 경북 그 본부의 해직 노동자들이 이제 윤재욱 그 국회의원을 그 사무실을 방문해가지고 항의도 하고 증거 농성을 계속 벌이고 있어요. 네. 이유는 이제 지난 14일 날 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제 그 해직 공무원들의 이제 그 복직 특별법이 이제 사실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제 심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제 퇴장하는 바람에 심사가 되질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윤재욱 소위원회 위원이 이제 윤재욱 의원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항의하고 농성을 벌이는 거거든요. 네. 네, 연이은 파업 문제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의견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내년 4월 총선 앞두고 좀 공공기관에서 좀 그 파업이 앞으로도 좀 예상이 되는데요. 그 앞서 말씀드렸던 철도노조 파업도 아직 좀 노사 간의 갈등이나 좀 정부의 갈등이 봉합되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요. 그 사실 그 문재인 정부 들여서 이런 공공부문, 그러니까 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표적으로 좀 노동 차별은 좀 많이 일정 부분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네. 좀 성과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네. 이런 좀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속에서 어떤 좀 세부적인 좀 조율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게 좀 전반적인 평인 것 같고 노동계에서도 나오는 얘기고요. 네. 이런 부분을 좀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를 해서 잘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